어린 왕자 1. 내가 6살 때였습니다. 한 번은 원시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쓰여져 있는 삶의 진실한 이야기들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놀랍고도 신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보아구렁이 그림이 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아구렁이가 어떤 동물의 몸을 친친 감아 삼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림에는 이런 설명이 덧붙여 있었습니다. 보아구렁이는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리고 나면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 먹이가 다 소화될 때까지 6달 동안이나 잠을 잔다. 그 책을 보고 나자 나는 원시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밀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상상이 떠오르자 그림으로 그리고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이 그림이 내가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나는 내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그림 어때요? 무섭지요? 나는 어른들이 깜짝 놀랄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모자가 뭐가 무섭니? 나의 물음에 어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른들은 내가 그린 그림을 너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결코 모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아구렁이가 통째로 삼킨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무시무시한 그림이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답답해서 이번에는 어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구렁이 뱃속에 들어있는 코끼리를 그렸습니다. 어른들은 무엇이든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것이 내가 두 번째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자 내 그림을 본 어른들은 이번에는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이 보이거나 말거나 보아구렁이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나 역사, 국어나 수학 같은 공부나 열심히 해라. 너한테는 그것이 더 좋을 거다. 이런 말들은 내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일로 인해 나는 6살 때 훌륭한 화가가 되려고 했던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그린 그림과 두 번째로 그린 그림이 형편없다는 말을 들은 것에 무척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도 마음 아팠습니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른들로서는 여간 힘들고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림 그리는 것에 실망을 느낀 나는 하는 수 없이 다른 작업을 선택하였습니다. 나는 비행기 조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된 나는 닥치는 대로 날아다녔습니다. 안 다녀본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세계 여러 곳을 가보았습니다. 그런 나에게 지리 공부는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 가 보고서도 그것이 중국인지 애리조나인지 척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밤중에 길을 잃었을 때는 지리 공부를 해둔 것이 매우 유익했습니다. 조종사로서 살아오는 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른들과 생활하면서 나는 여러 가지로 어른들의 성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에 대한 내 생각이 어릴 때와 아주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그린 첫 번째 그림을 늘 지니고 다니다가 현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나의 첫 번째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답은 언제나 내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근사한 모자로군.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왠지 슬퍼져서 원시림이나 보아구렁이나 별들에 관한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도저히 보아구렁이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는 오히려 나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테니까요. 그 대신 그런 사람들과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드놀이나 골프나 정치나 넥타이 등에 관한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매우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주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군요. 당신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를 무척 똑똑하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해지려고 했습니다. 2. 나는 아는 사람은 많지만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친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게 지냈습니다. 이런 나의 외로움은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비행기의 기관 어딘가에 고장이 나는 바람에 나는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하게 되었습니다. 무척 겁이 났습니다. 더군다나 그 비행기 수리를 혼자서 해야만 했으니 눈앞이 캄캄할 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나 말고도 승객도 정비사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려면 나 혼자서라도 그 일을 해내야만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나는 죽기 살기로 비행기 고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마실 물도 겨우 일주일분밖에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사막에서 첫날 밤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에서 혼자 잠을 잤습니다. 그것은 뗏목 하나로 막막한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난파선의 선원보다도 더 외로운 신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해가 뜰 무렵 나는 나를 깨우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만 아이의 목소리가 아주 가늘게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애원하는 듯한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뭐?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비비고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내 앞에 이상한 옷을 입은 조그마한 사내 아이가 나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더욱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내 아이를 바라보고 있자니 조금 전까지 내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내 아이는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지도 않았고 별로 지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설명하는 대신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내가 나중에 그 사내 아이를 그린 것 중에 가장 잘된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사내 아이의 모습보다 훨씬 못 그린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내 탓이 아닙니다. 내가 6살 때 어른들 때문에 화가의 꿈을 포기하게 된 이후에는 그림이라고는 한 번도 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려본 그림이라고는 속이 보이는 것과 속이 안 보이는 보와 구렁이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내 아이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뜯어보아도 그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다거나 목이 마른 것 같지도 않았으며 무서움에 두려워하는 빛도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나는 겨우 말문이 튀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 지금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그러자 아이는 중대한 일이긴 한 것처럼 조금 전의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내게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아무도 그 이상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때의 내가 바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수만 킬로 떨어져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양이나 그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엉뚱하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아이의 진지한 눈빛에 이끌려 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준비는 했지만 막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지리와 역사 그리고 국어, 수학 공부밖에 하지 않은 게 생각났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몰라. 나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아이는 내 말에 상관하지 않고 계속 졸라댔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양을 그릴 줄 모르는데 아이는 자꾸만 양을 그려달라고 조르니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그려보았던 2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그려주었습니다. 보아구렁이가 코끼리를 삼키고 있는 속이 보이지 않는 그림이었습니다. 내가 그림을 보여주자 아이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뱀은 싫어. 내가 언제 코끼리를 삼킨 보아구렁이를 그려달랬어. 보아구렁이는 아주 위험해. 그리고 큰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러워. 자리를 아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함께 지낼 수 없단 말이야.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아. 그러니까 조그맣고 귀여운 양을 그려줘. 아이는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고 말했지만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모자를 그린 그림으로 알았던 내 그림을
아이는 보아구렁이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아이한테서 왠지 모를 신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다시 서툴게 양을 그렸습니다. 아이는 양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 양은 병들었잖아. 다른 양을 그려줘. 나는 다시 양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최선을 다해 그려서 아이에게 보였습니다. 나이 어린 친구는 할 수 없다는 듯이 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양은 순양이란 말이야. 뿔이 나 있는걸? 그 아이는 머릿속에 뿔을 가리키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다시 양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에도 역시 앞의 그림들처럼 아이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이 양은 너무 늙었어. 나는 오래오래 함께 지낼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 이런 식으로 내가 어렵게 그린 그림마다 퇴짜를 맞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시 앞이 고장난 비행기의 기관을 손봐야 이 끔찍한 사막에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몹시 마음이 바빴습니다. 어린아이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렇게나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상자야. 내가 갖고 싶어하는 양은 이 속에 있어. 내가 이렇게 말하자 뜻밖에도 어린 친구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갖고 싶은 양은 바로 이거야. 그런데 아저씨, 이 양은 풀을 많이 줘야 할까? 어린아이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나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걱정을 하지? 난 아주 작은 곳에 사니까. 아이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 양도 아주 작으니까. 내 말을 듣자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그림 속의 상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불만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 건데 뭐. 야, 양이 잠들었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습니다.